김건희가 스리가 아니라며 사람들을 줄줄이 고소해 법정에 세워놓고 정작 본인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조차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때렸지만 김건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소할 땐 당당하더니 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법정 앞에선 숨어버리는 걸까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오늘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 여사가 나오지 않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김 여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요거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김건희가 요즘에 좀 나왔잖아요, 재판. 계속 나왔었는데 요거까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었나 봐요. 줄리 관련한 재판이 있었는데 줄리 의혹을 제기한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원래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김건희 저격수. 선혜 부대변인님. 이제 꼭 저격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예. 이제 이미 깜빵 가신 분, 여기서 여기서 나올 일 없는데 그래도 또 한마디 또 제가 입이 근지럽기 때문에 한마디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300만 원쯤은 돈이 아닌 거죠. 우리 김건희 씨 감옥에서요 빵테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1억 넘게 받지 않았나요? 1억 넘게 받았고 남편은 이제 13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이 받은 그 영치금도 김건희한테 간 거 아니냐. 아,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 다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이런 사람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김건희 씨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김건희 돈이다라고 하니까 300만 원 정도는 이제 껌값이다라고 보여지고 김건희가 약간 경기하는 단어가 줄리입니다. 줄리죠. 네. 왜 경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안혜욱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도 김건희는 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재판정에서도 어떠한 타협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나온 김건희에게 야, 너 줄리 받잖아! 라고 오히려 망신을 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기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감옥에서 못 나올 김건희가 거기 가서 또 망신 당하면 또 언론에 보도되고 노출되고 지난번에 남편과 눈이 마주쳤니 안 마주쳤니 가지고도 뭐 수많은 패러디가 양산됐잖아요. 이제는 또 줄리 자기가 진짜 듣기 싫어하는 그 줄리 이야기를 굳이 또 재판에 가서까지 듣기는 싫었을 거다라고 그냥 예. 추측을 해봅니다. 재판부가 일단 다음 달 20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게 되면 최대 500만 원 또 과태료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지금 한번 좀 짚고 가야 되느냐면 뭐 출석 여부에 대해서 보니 과태료를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럼 줄리라는 문제가 최초에 제기됐을 때 온 나라가 나서가지고 그때 용산 대통령실 국민의힘부터 해가 줄리 제기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실제 줄리가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도 중간에 취재를 하면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만난 것은 재혼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 초혼 당시에 그러면 그 가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의 일면을 보면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명을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명을. 그 굉장히 가족들이 의심을 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게 이게 줄리 의혹이었는데 줄리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줄리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을 제3자 고발을 통해서 절단을 내려고 용산에서 다 나섰던 거죠. 그러면 듣고 지나치고 홀리면 왜 과거에 그런 데서 일을 하면 뭐 그것이 불법입니까? 그게 아닌데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영웅과 아닌 무엇이 나오면 실제로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계속 공격을 해댔던 것. 이제는 실체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줄리인지 아닌지.
그래서 김건희가 직접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아마 줄리와 관련돼서는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 무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떤 분은 가족 중에서도 일부가 그 당시에 그런 인원을 그렇죠.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 거짓된 정말로 망상적 수준의 행동이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 앞에서 김건희가 보여주는 모습은 회피밖에 없구나. 나오는 순간 줄리가 확정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감한 질문인데 첫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줄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워낙 검거가 돼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짐생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왜 금기라고 그래요? 그 줄리 예명 쓴 거. 예. 줄리 예명을 쓰면서 술집에 뭐 어떤 콜걸이나 이거 했다는 거 우리는 주장을 안 해요. 줄리 예명을 쓴 거는 친구가 증언은 녹취도 있고 확실합니다. 그 김건희가 줄리 예명 쓴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줄리 예명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지는 우리도 자세히는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줄리는 확실하다. 뭐 지금 줄리 재판이 안혜욱 의장도 하고 나도 지금 진행 중이고 정대택 회장도 진행 중이고 우리 목사님은 줄리라고 안 해서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저기 김영민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줄리라는 해명을 썼어요. 그림 그릴 때도 줄리라고 하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 줄리 논쟁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려면 언제쯤 이제 마무리가 뭐 됩니까? 줄리 논쟁은 정천수 쪽 열린공감 예. 대표나 안혜욱 기장 재판이 우리보다 먼저 끝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인 신청한 사람들이 저쪽에서 신청한 게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 조남욱, 양재택 다 와야 양재택 돼요. 우리 어머니. 재판이 굉장히 세계 재판인데 한 5년은 뒤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명예훼손 소송을 이제 건가하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그치 뭐 허위 사실 유포 방송을 그러면 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뭘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녹취록 있고 주변에 제일 가까운 친구 저쪽에서는 줄리가 아니라고. 아니라는 건 줄리 주장밖에 없어요. 근데 줄리 줄리라고 주장밖에 주장하는 것은 증거나 취재 과정에서 확보된 있는 증언이 있고. 난 여기에 있어요. 예. 그 저 줄리 피아노 쳐준 애하고 예. 저 줄리가 김건희가 72년생, 얘가 75년생이에요. 같이 다녀요. 손잡고 조남욱에 연애연대도 가고. 자, 혹시라도 최재형 목사님 좀 불편한 질문이지만 좀 드려보면, 만약에 최초 결혼했던 남편의 가족 중에서 뭐 가까운 뭐 사촌, 육촌, 팔촌 중에서 만약에 원래 줄리가 맞았다. 그래서 이혼하게 된 사유도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만약 발언을 한다면, 그럼 이것은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 그동안은 우리 정 회장님의 진술 증언들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1997년 5월 문제의 호텔에서 줄리 예명을 썼던 김 씨와 직접 술자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사자는 안혜욱 전 초등태권도연맹 회장으로 안 전 회장은 김 씨와 술자리의 시작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초대였다고 설명합니다. 태권도 회장님 맞으시죠? 이러면서 묻더라고 그랬어. 나는 누구고 또 옆에 있는 태권도 여기 누구 어디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한 150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해가지고 회장실 그 옆에 연달아 있는 뭐 대연회장 뭐 연회장처럼 가지고 큰 홀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어요. 얼마간 있었어요. 있으니까 여기 클럽에 나오는 여자분들도 훌륭한 사람들 많고 대화가 잘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거기 있으니까 그 여자분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안 전 회장은 조 회장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여성 2명 중 1명이 김건희 씨였다면서 줄리라는 예명을 사용한다는 대화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하고 앉아서 술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던 차에 그 줄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서간 그 여자분이 줄리인데 애들 부르면서 줄리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그 줄리라는 얘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하면 그런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어 당시 만난 장소가 연우 유흥주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말합니다.
술집에가 앉아 뭉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 분위기는 좀 뭐 내가 볼 때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늘 지정된 사람들만 오는 것 같아요. 조 회장이 초대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김 씨를 만난 과정부터 당시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안 전 회장. 하지만 24년 전 기억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안 전 회장은 김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고 본인이 만났던 줄리와 동일인임을 확신했다면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그때 당시 회장님이 만났던 분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행적과 관련된 김건희 얘기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거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면에서 일단 서울의 소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희? 김건희. 김건희, 윤석열이 마누라. 그 근무 안 했어? 했어. 왜 기억을 하냐면, 출근을 해가지고, 여자 대기실로 이렇게 그 현관 쪽 가다 자꾸 들어가잖아. 그런데, 못 보던 여자가 하나 딱 서 있어. 저 뭐냐, 새로운 마담이래. 아, 건희가 마담을 했어? 마담을 했어. 아가씨를 한 것이 아니라? 마담했어, 마담. 그러니까, 그 삼부토고 조회장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해줘라 해갖고, 잠깐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건희가 그러니까 아가씨는 안 했구먼. 아가씨는 않고 마담했어, 마담. 거기서 무슨 호스테스를 그렇게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님 나랑 나중에 이제 진짜 편할 때 보면 제가, 예. 그렇게 진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진짜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상, 제가 그런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한테, 예. 그런 데를, 차라리 내가 하나 차려라. 내가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하나 내가 영업장을 차려라 하면 나는 하는데, 예. 제가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아가씨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상. 자, 저렇게 이제 예전에 보도했던 것과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저 문제를 거론했는데 제가 이제 그 거론을 했던 이제 뭐 이렇게 출연자분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이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니까 서울의 소리에 지금 백은종 대표 네. 그리고 정대택 회장 이런 분들이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 있어요. 줄리라는 것을 발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줄리가 맞다, 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과거의 행적이 어떠냐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행적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줄리라는 논쟁을 하니까 오늘 제가 아는 우리 회사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론화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고소고발 사건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줄리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은이 한 게 나왔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만약 줄리라고 하면 이게 지금 느낌상 어떻습니까? 일단 그 조용필 씨가 제보를 했군요. 조용필 씨는 그 당시에 이제 예명이죠. 저분도 그렇죠. 예명입니다. 술집의 예명으로 이제 같이 조용필 씨가 일하셨던 있었는데 분인데 줄리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전 직장에 있을 때 줄리 제보가 그때 들어와서 뉴스공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분이 직접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직은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니까 뭐 임신설이라든지 뭐 이런 증언들이 막 오고 갔었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고소를 당해서 엄청난 이제 뭐 피해를 입으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이 논쟁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줄리가 과연 본인이 줄리로 끝났을까? 그러니까 내가 직업적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하든 뭐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줄리로 활동하면서 누군가랑 엮였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했고 누군가한테 뭐 피해를 줬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되면 그런 것까지 파헤쳐야 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명예훼손이나 뭐 어떤 뭐 고소고발로 이렇게 위기에 처한 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좀 그걸 오명을 좀 벗는 계기로 삼는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줄리라는 이름을 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술집 마담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이제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과 특수관계였다라는 증언도 이제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까지 증언이 나오는데 문제는 저걸 가지고 김건희가 대통령실이 당사자들을 입틀막 하려고 아예 고소를 해버린 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걸어버렸는데 이 재판이 지금 2년 이상 가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김건희가 나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줄리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입틀막으로 다 이제 재판을 받도록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뺏기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재판은 기소 의견으로 가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태에서 1심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줄리가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